안녕하세요. 차 읽어주는 류원입니다. 독일의 명차는 3사가 있다고 하죠. 그 3사는 벤츠, 아우디, BMW 이 세 개의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또한 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시리즈는 E클래스입니다. 독일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생산 중인 중대형 E 세그먼트 4도어 쿠페인 CLS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벤츠 라인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차종인 만큼 스테이션 웨건의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인 미국에서조차 유일하게 E클래스는 스테이션 웨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 역시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C클래스, S클래스 중에서 C클래스와 E클래스는 단연 탑입니다. 1936년 E클래스의 전신이자 1세대 모델인 코드네임 W 136이 처음 생산되었으며, 1933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6세대 모델부터 E클래스라는 명칭, 세 자릿수의 트림이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외제차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기종은 BMW, 벤츠, 이 두 회사가 나란히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그중 BMW의 5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동급 시리즈인 E클래스는 양사가 라이벌 회사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차종이 좀 더 팔리냐는 세밀히 따져보면 BMW의 5시리즈가 단연 더 팔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작년인 18년도 여름에 불차라는 불명의 수식어가 생긴 BMW는 벤츠의 E클래스에게 영광의 판매 수익을 내주어 버리는 비운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시라면 물타기 방송에 통용되지 않고 현실을 자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BMW는 이미지에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가져간 벤츠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E클래스의 판매량이 더 높아지면서 BMW는 그를 막기 위해 연말 등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기간에 5시리즈를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여 9세대까지는 판매량이 비등했고, 안 좋은 사건 이후로 10세대부터는 E클래스가 연간 1만 대 가까이 더 팔리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산으로 갔는데요. E클래스의 파생 모델은 매건형의 어스테이드 쿠페, 카브리올레가 있습니다. E클래스는 E클래스 쿠페와 카브리올레, C클래스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E클래스 세단과 비슷하며, 한국에서 소나타와 그랜저가 택시로 흔하게 쓰이는 것처럼 독일에 가면 아이보리색 E클래스를 택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택시 이용객들이 워낙 벤츠의 뛰어난 품질에 길들여지는 바람에 독일의 우버 서비스 정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며,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독일 자회사, 그게 바로 벤츠구나. 택시가 벤츠라니, 그쵸? 하지만 우리나라는 슬프다 이러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E클래스와 택시용 E클래스는 옵션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불호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벤츠는 벤츠이기에 이상까지만 말하죠. 우리나라 현기차도 매우 우수하답니다. 벤츠의 진정한 E클래스 모습이 갖춰지던 세대는 6세대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6세대는 정말 부모님들 세대가 타왔던 모델이기도 하며, 디자인은 정말 올드한 게 딱 봐도 옛날 차죠. 하지만 교체해야 할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달려보면 벤츠가 이래서 벤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7세대를 보면 우리나라 차종인 오피러스가 떠오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디자인이 닮았죠? 그 다음 E클래스 8세대. 8세대는 7세대와 외관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세대는 한국에서 유독 E65 AMG 모델의 인기가 엄청났었고, 2005년쯤 부동산 호황으로 한국의 고성능 수입차 붐이 일던 시절에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고성능 수입차들 절반 가까이가 E55 AMG였습니다. 벤츠와 라이벌인 아우디 RS6 450마력, 제규어 S타입 420마력, 그리고 BMW E39 M5 400마력을 가볍게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후속인 507마력을 자랑하는 E60 M5까지 추월 가속력과 그리고 코너링 모두 우위에 점해버리는 훌륭한 내구성을 자랑했습니다. E클래스 9세대. 2009년에 다트로이트 모터쇼에 공개되었던 차체 크기는 전체적으로 커졌고,
이 모델로부터 AMG를 제외한 전 모델에 핸들 컬럼식 7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는데 다른 벤츠의 컬럼 시프트처럼 컨비네이션 스위치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길이가 짧고 처음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을 걸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센터 콘솔 쪽에 오른팔을 뻗고 있지도 않은 변속기 레버를 잡기 위해 허공에 손을 휘젓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이 방식이 익숙해지고 나면 주차 및 후진 시 오른팔의 동선이 짧아져서 상당히 편합니다. 항상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는 바람직한 운전 자세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레버를 R, N, D 레인지에 따라 위아래로 조작하다가 주차할 때에는 레버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P 버튼을 누르면 주차가 됩니다. 수동 모드 조작을 위해 패들 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2013년도 중순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전작들처럼 전면 헤드라이트가 두 개로 나뉘어진 디자인이었으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전면 헤드라이트에 많은 기술을 넣다 보니 두 개로 나뉠 수가 없게 되어 경계선처럼 데이라이트 두 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트윈 헤드램프를 포기하였었던 것은 아쉬웠는지 데이라이트를 헤드램프 안에 두 개로 구분 지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트윈 헤드램프를 계승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후속인 W213 E클래스에게도 이어집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달리 호불호가 갈리는 편인데, 전기형의 경우 전작에 비해 많이 각진 디자인으로 건담이 벤츠가 됐다 라는 별명을 얻었기도 했습니다. 전면과는 별개로 후면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디자인이 앞서 나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E클래스의 약점. 명차 중의 명차인 E클래스도 100점 만점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블루투스 연결 끊김의 현상과 음악을 진행 시에 와이퍼가 켜져 있다면 간접 현상 때문에 15초에 한 번 정도 노래가 끊기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E250, E300, E350 등 이 상위 트림을 구입할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의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2016년, 2017년도 차량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으며, 현재 2019년도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개선이 되어 국산 어플리케이션 내비게이션도 연동이 되며 과거의 오명이었던 블루투스 연결 끊김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진정한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 E클래스의 10세대 버전 E200, E220D, E300, E400 이 4개의 트림은 국내 판매량 비율을 살펴보면 E클래스 한 달 전체 판매량 3,000대가 넘고, 3,000대가 약간 넘는다고 가정할 때 가장 저렴한 6천만원짜리 E200, 이 차량은 한 달에 1,000대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디젤 모델인 E220D와 E300 이 두 개의 트림도 약 1,000대가 팔렸고, 1억 원에 육박하는 가장 비싼 E400이 100대가 약간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거리에 자주 목격되는 빈도는 대체적으로 E300이 가장 낮으며 E220D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러운 한 가지, 중국 시장용으로 E클래스가 롱 휠베이스 LWB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이 모델인 W212를 늘린 V212가 단순히 뒷부분이 늘어난 정도이지만 이번에는 휠베이스도 늘어나서 마이바흐 S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한간에는 S클래스와 GLS 클래스에 이어 E클래스도 마이바흐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은, 왜 벤츠가 중국에서만 이런 모델들을 뽑아주는 것이냐,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이 이유는 중국의 특이한 상황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상황은 중국의 자동차 관세는 매우 높아서 중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일이어서, 대형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하나씩은 갖추고 있고 당연히 벤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큰 차를 좋아하지만 그런 차들은 S클래스, 7시리즈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그러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S클래스와 같은 큰 차량들은 전량 중국 외 지역에서 수입하기에 중국에서 판매가는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고 합니다. 때문에 큰 차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위해
E클래스, LW, 5시리즈, 3시리즈 롱 버전, A6L, A4L 같은 차량들을 내놓은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차들이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되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임이 확실한 회사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벤츠는 내 생에 한 번은 꼭 소유하고픈 차량임에는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다음 차 브랜드로는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기에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상 차 읽어주는 남자 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녹화해서 겁나 힘드네요. 안녕.